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을 하다가 애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보호자, 특히 엄마는 게임을 좀 그만해라, 작작하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부드럽게 했는데 아이가 불같이 화를 내요. 엄마를 중심으로 한 보호자들한테 화를 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아이가 이렇게 화를 내면요, 게임을 못하게 하거나 좀 줄이자라고 말할 때 하는 모습을 보면 보호자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갑자기 금연했을 때는 막 짜증, 뭐 어떤 이런 정말로 알코올이나 이런 중독자들이 그 행위를 못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격렬한 반응을 연상하시며, 야, 이거 진짜 중독성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애가 게임 중독에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부터 드실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면 대표적인 경우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어머님들, 보호자님께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 얘야 동거나 중학생이 됐으니까 오늘부터는 게임 하루에 1시간만 하자, 오늘부터 이제 4학년 고학년이 됐으니까 주말에만 하자. 어이가 없네. 요 패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 어떻게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니? 너 오늘 몇 시간 했어? 요 부분, 여기서도 갈등 생기는 거. 세 번째는, 너 오늘부터 게임 금지야, 주말에만 해. 뭐 이런 식의 패턴 많이들 해보셨죠? 네, 저도 이 얘기 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되게 비슷해요. 아시나요? 자, 첫 번째, 중학생 됐으니까 이제 게임 하루에 1시간만 해.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죠? 아, 왜? 아, 왜 그래? 아, 왜? 그죠? 공감하세요? 두 번째, 넌 하루 종일 게임만 하냐?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죠? 너 할 거 다 했는데 엄마 왜 그래? 세 번째, 너 이제 게임 그만해, 게임 금지야.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죠? 왜 엄마 맨날 엄마 마음대로 해? 이렇게 답 안 나오나요? 거의 요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패턴에서 공통점 느껴지시나요? 아이들의 대답에 다 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아, 왜? 왜 들어갔죠. 두 번째는 뭐였죠? 아, 왜 나 할 거 다 하고 하는데 왜 그래? 또 왜 들어갔죠. 세 번째는 왜 엄마 마음대로만.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왜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아이가 어릴 때, 유아일 때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때는 게임 이용 지도가 잘 돼요. 엄마가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때는 아이가 왜 엄마 말을 따랐죠? 착해서요? 착했던 아이가 게임 해가지고 이제 못되게 돼서 지금은 엄마 말을 안 들을까요? 아니에요. 어렸으니까. 몰랐으니까. 엄마가 무서우니까 엄마 말 따랐던 거죠. 얼른 그랬겠나. 그래서 엄마가 엄마 감정대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내려도 잘 따랐죠. 이렇게 게임 이용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형태로 게임을 하다가 아이가 커서 머리가 굵어지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기 시작할 때, 나이가 두 자릿수가 될 때쯤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대부분. 그리고 중학교 돼서 이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중학생 됐으니까 이제 게임 하루에 1시간만 해.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게임을 줄이지 못하면 얘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점점 게임 이용 시간이 늘어날 테고, 이러면 큰일 난다. 공부할 시간에 게임하니까. 틀린 말씀이 아니죠,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고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게임 이용에 제약을 받을 때, 게임으로 처벌을 받을 때 모든 형태가 부적 처벌의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부적 처벌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을 감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화 보면은 이제 뭐 외국에서 이렇게 식사하다가 버릇없이 보면 네 방으로 올라가 딱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식사 자유의 권리를 뺏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는, 외출 금지, 뭐 간식 금지, 이렇게 부적 처벌입니다. 게임을 했을 때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너 이번 시험 망쳤으니까 게임 못해? 게임 조금만 해. 너 학원 숙제 안 해갔다면서 뭐 오늘 게임 못해.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잘못했을 때 처벌로서
게임을 안 하는 걸로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억울한 거예요. 아이는 보세요. 내가 중학교 올라가는 게 죄입니까? 아이 입장에서 보자고.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중학교 올라가라고 그래서 올라왔는데 엄마가 화를 내면서 중학생이 됐으니까 게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냐? 이거는 거죠. 그래서 대답이 어떻게 나가죠? 아, 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잖아요. 아이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느껴지셨을 거예요. 뭘 잘못하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게임을 조금만 한다. 합리적이지 못했죠. 솔직히 말하면 뭐 보호자님께서 굉장히 편한 방법이셨겠지만 이게 이제 아이가 커지니까 부작용이 나타난 거죠.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사실 교육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면 항상 처벌은요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뭐 강화, 칭찬, 뭐 어떤 보상을 통해서 계속 아이를 이끌어주고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이런 방법이 정말 안 됐을 때 그때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다 너무 즉흥적으로 바로 시행이 됩니다. 게임부터 딱 못하게 하고. 이런 정적 처벌이 합리적이 어려운 거는 일관된 규칙으로 어떤 처벌의 수위를 정량화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학원 숙제를 안 했으니까 게임을 못하게 한다? 학원 숙제를 얼마나 안 해야 몇 시간 동안 게임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학원 숙제도 영어 숙제도 있고 어려운 수학 숙제도 있고 막 다양한데 이걸 도대체 수위를 어떻게 정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방식, 이런 처벌의 방식은 아이가 반항심을 가지게 되고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저도 동감해요. 중학생이 됐으니까 게임 시간을 줄이자는 맞는 말이지만 이걸 따르는 아이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남자애들이 주로 이제 남자애들 아들과 엄마 간에 이런 갈등이 가장 많은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중학생 1학년 때 뭐 얼마나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웠으니까 이거 어떻게 안 되잖아요. 왜? 엄마 입장에서 왜라고 이유를 물어봤는데 엄마는 중학생이 됐으니까. 그럼 아이는 끊임없이 되돌이표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유가 아닌데 왜? 중학생이 됐으니까 끝없이 되풀이되고 갈등은 깊어지고 엄마랑 말 안 통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 보죠. 두 번째 경우 뭐였죠? 너는 하루 종일 어떻게 게임만 하니? 그러면 아이는 아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나 할 거 다 했는데 엄마 왜 그래? 자, 애가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명확한 기준이나 규칙 없이 주로 보호자님의 즉흥적인 결정에 의해서 게임 이용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엄마가 막 설거지 해야 돼요. 근데 애가 막 엄마 놀아줘 막 그래. 한 15분만 더 해. 엄마 이거 하고 할게. 15분 더 해. 원래 게임 해야 될 시간이 아닌데 엄마가 본인이 하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게임 좀 하고 있어. 엄마가 막 청소해야 되니까 게임. 어떤 규칙이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루에 어떻게 게임을 한다가 아니라 엄마의 그때 감정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 다시 돌아왔어요. 너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니 엄마 입장에서 보면 9시에 온라인 수업 시작을 했는데 애가 한 10시 정도 지나니까 다 끝났어요. 그거 끝나고 계속 게임해. 그래가지고 어머님 이제 보호자님 일 보시다가 점심시간 지났는데 그때까지 게임하고 있네? 화가 나죠. 저것 때도 화나죠. 왜 하루 종일 게임하냐? 아이 입장에서 볼까요? 나 온라인 수업 학교에 다 하는 거 했고 이 배움터 다 했고 수학 숙제는 오늘 저녁이나 밤에 할 거고 어차피 공부해야 되니까 엄마가 공부하라 그럴 거니까 저녁이나 밤에 할 거고 오후에 영어 학원 가면 되고 이미 나는 엄마가 이리라 저리라 안 해도 스케줄, 학교, 학원, 일정까지 다 머리에 두고 할 거 다 하면서 게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게임에 대해서 게임을 어떻게 즐길지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규칙이 없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반대로 게임을 왜 하루 종일 하면 안 되는 데에 대해서 자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내 할 일 다 하면 해도 되는 거였으니까. 나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다음은 세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엄마가 너부터 게임 금지야 라든가 뭐 주말에만 해. 자, 이렇게 엄마가 좀 강하게 제재가 들어갔을 때 아이가 반발하는 이유는 아이가 컸잖아요. 항상 이 규칙 또는 약속이 일방적으로 엄마가 중심이 돼서 결정됐거든요. 한 번도 내 의견은 반영돼 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아들 오늘 잘했어. 오늘 실컷 게임해. 엄마가 화가 났다. 오늘부터 게임은 하루에 30분만 하기 알겠지? 근데 중요한 건 정작 아이는 왜 이렇게 이런 규칙이 생겼는지 따라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따랐거든요. 왜? 엄마가 화났으니까. 아이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볼까요? 이 재밌는 걸 왜 하루에 1시간만 해야 되지? 엄마 입장에서 너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도 익혀야 되고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좀 더 가치 있게 시간을 써야 되니까 엄마는 엄마 입장이고 아이 입장에서 왜 하루에 1시간만 해야 되죠? 엄마가 화났으니까. 엄마가 화났으니까 나는 하루에 1시간만 해. 아들 키워보신 보호자님들 아시죠? 굉장히 단순해요. 네, 저도 그렇고요. 이게 남자들이 단순합니다. 왜 게임을 조금만 해야 되지? 엄마가 화났으니까. 안 그럼 엄마가 화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공부나 예술 분야든 뭐 체육이든 어떤 전문 고급 기술이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거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게임만 하니까 이렇게 가만 방치하면 큰일이다. 엄마는 방치한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돼. 일단 게임하는 시간부터 줄이자라고 아이가 클수록 조급함을 느끼실 테고 아이는 왜 내가 컸는데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맨날 내 의견은 묵살하고 엄마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느냐 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죠. 왜 엄마 마음대로만 해? 게임 이용에 대해서 보호자와 아이가 같이 의견을 나누고 또 자기의 생각을 나누면서 논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왜 재밌고 얼마나 재밌고 아이한테 어떤 의미이고 그래서 아이는 생각합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2자릿수다. 나 이제 중학생이다. 나 이제 고학년이야. 이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아. 이전에 엄마 때문에 게임을 못했던 그 억울한 경험까지 막 자기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남들은 내 친구들 다 많이 하는데 엄마로 인해서 게임 못했던 경험까지 막 억울함이 겹쳐지면서 세게 나가죠. 왜 맨날 엄마 마음대로 해? 이러니까 또 대화가 반복되고 갈등이 깊어지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뭐 유치원대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갈래? 아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꾸면 좋으냐?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